자,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벡터를 이용해서 뭐라 쓰지? 이 피트 벡터인가?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직선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을 때 필요한 게 있죠? 두 가지죠? 바로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아니, 또는 두 점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두 점도 나름 기울기를 결정하려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벡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점은 그냥 한 점이야. 당연히 우리가 점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근데 기울기를 과연 이 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까? 그게 지금 이 단원의 관건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색하고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게 바로 기울기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한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 싶대. 이 직선을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 자, 이거를 x1, y1이라 할게요. 아, 이거 공간으로 늘려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 나중에 그냥 늘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평행인 벡터가 나옵니다. 평행인 벡터. 자, 얘를 방향 벡터라 할 거야. 자, 평행인 벡터를 방향 벡터라 할 거라고. 그러면 이 방향 벡터를 보통 U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얘를 A, B라고 표현을 해볼게. 이제 우리의 벡터들은 항상 그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X, Y로 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X 빼기 X1이라는 벡터와 Y-Y1이라는 벡터는 이 A, B 벡터, U 벡터라는 방향 벡터와 평행인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평행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갑자기 뭐가 나왔다고? 방향 벡터라는 게 나왔어. 근데 얘 역할이 누구라고? 바로 기울기를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한 점을 지나가는 선들은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 중에 특별하게 요 벡터랑 평행인 직선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알겠죠? 결론만 보면 이상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잘 따라와야 돼. 자, 방향 벡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일부러.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평행은 뭐였어요? 실수배죠? 그치? 그럼 x-x1은 ta라고 쓸 수 있고 y-y1은 t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t는 어떻게 돼? a분의 x1 빼기 x1, x 빼기 x1, 그 다음에 b분의 y-y1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잡은 표현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 벡터랑 방향 벡터를 갖는 이 점을 지나는 직방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표현이 되게 어색하죠? 근데 이 표현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 자, 뭐 y는 ax 플러스 b 아닙니다. y는 mx 뭐 a 플러스 b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떻게 했다고? 분모에다가 방향 벡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서 점들을 빼가지고 만든 벡터. 그 벡터로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방 표현을 이렇게 해버려. 직선이 있다. 어떻게 있냐? 2분의 x 빼기 1, 3분의 y 플러스 이렇게 있대. 이렇게 주는 거야. 이제 직선을 이제 이 벡터를 통한 직방은 이렇게 준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얘의 방향 벡터는 2,3이구나. 그리고 한 점은 어떻게 지나간다? 1,y를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이 어색한 표현을요, 확실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익숙한 표현을 아예 밟으면 안 되는데 이거. 자, 알겠죠? 자, 근데 이거 공간으로 늘려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 더 늘어나도 똑같습니다. Z-Z1 이렇게. 아이고. 공간으로 늘어나도 똑같이 된다. 알겠지? 이렇게 늘려도 돼요. 공간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방향 벡터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선 벡터라는 게 나와. 자, 이번에 갑자기 법선이 나옵니다. 자, 한 점을 지나가요. x1, y1을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얘랑 수직인 벡터가 있어. 자, 수직인 벡터. 자, 얘는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울기를 나타낼 때 수직인 거 많이 했죠? 그지? 자, 법선 벡터는 보통 n 벡터를 씁니다. n 벡터. 얘도 a, b라고 잡아보자. 이렇게. 똑같아. 임의의 점을 x, y로 잡았을 때 x-x1, y-y1이라는 두 성분을 나타낼 수 있고 벡터 맞죠? 이 벡터를 잡았을 때 그러면 방금 법선 벡터라는 걸 잡았잖아. 그럼 둘이 수직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직이니까 어떤 상황이야? 어떻게 하면 돼? 내적하면 몇이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x-x1 플러스 B의 y-y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끝이야 이게 참고로. 그러면 이걸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개를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치?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봤던 그 직선의 방정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대. 그럼 딱 보자마자 아 법선 벡터가 2,1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방향 벡터에 대한 표현 방법이 있고요. 법선 벡터에 대한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바로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평행이다그는 실수배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 수직이면 내적해가지고 0이다 했으니까 우리가 흔하게 봤던 이런 표현으로 직선 표현이 된다. 딱 이겁니다. 어때? 알겠지? 응, 알겠지? 그래. 요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고요.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서 이런 직선 표현을 잘 봐주시면 돼. 됐죠? 자, 기울기 역할을 하는 그런 벡터를 나타냈다. 그러면 있잖아. 자, 이거 공간으로 늘려도 똑같습니다. Z축도 하나씩 늘려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또 2분의 x 빼기 1 마이너스 1분의 자, 뭐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뭐 그냥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아, z도 늘려볼까? 얘는 뭐 2z에 플러스 1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표현된 직선이 있고요. 그래. 뭐 a분의 아니 a분의로 할까? 그냥 문제를 보고 얘기할까? 내가 만들려니까 어렵네. 3분의 y 그냥 z 이렇게 쓸까요? 자, 보이죠?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 그러니까 얘네 둘은 둘 다 방향 벡터로 표현한 직선들이야. 그쵸? 그러면 두 개의 방향 벡터를 잡아보면 u 벡터, u 원 벡터입니다. 얘에서 방향 벡터 u의 원 벡터라고 표현하면 2, 마이너스 1, 자, 얘는 2분의 1로 잡아줘야 돼. 자,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게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3,1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뭔 얘기를 하려냐면 자, 일단 표현을 알겠니 이제? 표현은 좀 보여? 일단 이거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한 방향 벡터를 u1 벡터로 했고 한 방향 벡터를 u2 벡터로 한 거죠.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럼 만약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어. 그럼 보이죠? 그럼 누구끼리? 바로 방향 벡터끼리 코사인을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 벡터끼리의 코사인은 뭘로 찾는 거죠? 바로 내적으로 찾는 거야. 그치? 그래서 크기, 그 다음에 내적.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가 나와. 근데 예각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요. 두 직선에 대한 예각의 관계를 찾아보세요. 코사인 세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누구끼리 하는 거라고? 방향끼리 하면 되잖아. 그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런 애가 있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뭐 y 플러스 2는 0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바로 법선 벡터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얘는 n1 벡터를 2,1로 잡은 거고 얘는 n2 벡터를 3,1로 잡은 거죠. 그치? 1로 잡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마일로 잡을까요? 네. 이렇게 잡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또 세타를 생각을 하고 싶대. 자, 그러면 얘네 둘은 법선이란 말이야. 잘 봐. 여기 하나 있고요. 자, n1 벡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요렇게 있는 거야. n2 벡터가. 요렇게 있어. 그럼 잘 봐.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직선이 이루는 세타를 구하고 싶다고. 맞죠? 두 직선이 이루는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가 보면 얘를 세타, 2분의 파이말 세타. 그럼 여기가 다시 세타로 바뀌거든? 지금 직각직각을 따라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따라갈 수 있잖아.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n1과 n2로 이루어진 세타를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직선 표현이 있으면 법선 벡터끼리 또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로 또 뭐를 할 수 있겠어? 바로 방향하고 법선이 이룬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는 방향 벡터, 하나는 법선 벡터. 그러니까 봐봐. 또 하나는 방향 벡터, u 벡터입니다. u1 벡터. 하나는 법선 벡터. 법선 벡터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잡을까? 어디 있니? 얘 잡았잖아. 그럼 여기 잡아야지. 이렇게. 여기 수직인가? 이렇게. 자, 잡았어. 좀 이상한가? 아니야, 맞아.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세타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n과 u의 끼인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아까는 그냥 n2끼리 자 여기 지금 아까 절대값 얘랑 얘끼리 내적을 하면 그냥 된다는 얘기였고 그럼 여기도 n1 크기와 u1 크기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내적을 해.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얘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말 세타가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사인 세타가 나와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얘들아. 이걸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직선 표현은요, 다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로 뭔가를 해나가면 돼. 그래서 두 직선이 끼인 각을 찾아라. 그러면 방향끼리, 법선끼리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뭐 얘랑 얘 표현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방향이고 얘는 법선이라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둘이 했다면 그게 세타가 아니라 뭐다? 2분의 파이면 세타다 라는 걸 알고 풀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알겠니? 응? 지금 표현이 어떻다고?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 가지고 직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고. 네. 그렇대요. 어떻게 충분히 좀 이해됐나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응? 좀 말이 좀 길었는데 봐봐. 볼게요. 자, 136페이지 보세요. 대표 문제 819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 그대로 지금 해서 마스터를 해보려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점을 지나고 이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간대? 얘랑 평행하다고?
근데 이 표현이 뭐라고? 이 표현이 방향 벡터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그치? 맞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 점을 지나는 애가 얘 방향 벡터랑 평행인 상황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잡으면 돼? 다시 2분의 x 플러스 1. 그죠? 여기가 마 1, 마 3이니까 는 3분의 y-2 는 마이너스 1분의 z 플러스 3. 이렇게 만들면 끝인 거야. 응. 어때? 알겠어? 이거 정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됐어요? 자, 방향 벡터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 평행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나가는 점을 그대로 벡터 표현을 했다. 그래서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A 넣고, O 넣고, B 넣으면 돼. 여기다 A 넣고, O 넣고, B 넣으면 이쪽에서 하나 풀고, 이쪽에서 하나 풀면 되겠죠. 1이네 1 참고로. 1이네. 네. 그래서 A는 A는 1,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나요? 한 번 더? 한 번 더? 바로 밑에 거 한 번 더? 820번? 응? 점을 지나고 벡터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난다. 자, 시간 잡아볼래요? 어떻게 돼요? 1분의 x 플러스 2는 이렇게. 그죠? 하고 있나요?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리고 x축과 만난다. 뭐 x축과 만나는 점은 우리 y에다 용납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823번.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제 나타내래. 자, 두 점. 별거 아니죠? 우리가 직선 표현할 때도 두 점이 나오면 뭘 해야죠? 기울기 찾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벡터가 필요하다? 방향 벡터가 필요하다. 아니, 그럼 두 점 가지고 방향 벡터 만들면 되잖아. 종점 마이너스 C점. 아무 데나 빼도 돼. 참고로. 자, 뭐 만들어? AB 벡터 만들자. 자, A 벡터는 2, 마 5, 10. 자, 얘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방향 벡터 역할을 하는 거야. 맞잖아. 벡터 두 개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끝났고.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자, 점 하나 선택해.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1, 4, 마이너스 10 있네. 얘로 하자 그냥. 뭐 B에 하고 싶으면 B로 하세요. 똑같습니다. 상관없죠? 2분의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4 10분의 Z 플러스 10 됐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자, 이제 확실히 알겠죠? 자, 이제 뭐예요 이제? ZX 평면? 자, 우리 공간좌표 배웠을 때 ZX 평면 이런 말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라? Y는 0이다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Y는 0과 만나는 좌표. 그러니까 Y에다 0 넣으면 되지 뭐. 그냥 딱 넣어. 5분의 4네. X 구하고 Y, Z 구하고. 그럼 P, 0, 얼 나타내세요. 뭐 이런 얘기인가요? 계산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좀 알겠니? 그래. 괜찮아. 그래. 맞아. 827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수직인 직선이 마일, 마일을 지나갑니다. 자, 두 점을 지나가는 A와 B를 지나가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마일, 마일을 지나간대. 그래서 이 직선의 y절편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맞죠? 자, 수직이라 했으니까 무슨 벡터가 필요해? 바로 법선 벡터가 필요하다. 법선 벡터. 그러니까 이 AB 벡터를 잡은 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돼? 법선 벡터로 하면 돼요. 네. 그림 보니까 맞죠?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법선 벡터는 자, 참고로 A에서 B 빼나 B에서 A 빼나 상관없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뭐 몇 콤마 몇? 그냥 2,7 이렇게 잡을까요, 그냥?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죠? 임의의 점
x, y 얘 벡터랑 이 벡터가 어떻다? 수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7에 y 플러스 2는 0이다. 끝났네? 이거 정리한 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야. 수직 조건. 따라서 x에다가 0 넣어가지고 y가 얼마냐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냥. 자, 지금 확실하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829번을 한번 봐보세요. 네. 자, 이제 조금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게 나옵니다. 이제 봐보세요. 자, 두 점을 지나는 게 있대. 1, 마 3, 2라고요. 3, 마이를 지나는 직선. 자, 이 직선 먼저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벡터 하나 찾아. 무슨 벡터? 둘을 지나가는 벡터. 그죠? 얘를 지나가는 방향 벡터. 즉, 2, 1, 마이. 됐지? 점 하나 선택. 얘 선택하자. 그럼 2분의 x 빼기 1. 그 다음에 1분의 y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분의 z 마이너스 1. 됐어. 자, 표현했죠?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로 바뀌었냐? 자, 이 문제와, 이 직선과 바로 요 직선. 얘도 방향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자, 이 둘의 교점을 찾으래. 자, 지금 우리가 뭐만 했죠? 그냥 직선 표현만 할 수 있었죠? 이제 다른 걸 좀 배우자는 얘기야. 다시. 자, 방향 벡터 표현으로 지금 표현된 직선을 구해봤습니다. 맞죠? 두 점을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구했고, 그 방향 벡터를 그대로 놓고 한 점 선택해서 표현하면 돼. 됐지? 자, 이제 이런 직선 표현에서 점을 구해야 돼, 점. 그죠? 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바로 는 t, 는 k 이렇게 하면 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 t라는 게 뭐였죠? 아까 그냥 그 비율이었죠, 그냥. 단순히. 그러지 않았나? 응? 그러니까 이 x, y, z라는 교점을요. 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t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릴 수 있다 이거지. 임의의 점을. 실수배의 문자를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t 잡으면 안 되겠죠? 다른 직선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도 2k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k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죠? 부호가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 자, 어떻게 지금 점 표현에 대한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점에 대한 표현이야. 점에 대한 표현. 자, 직선 표현은 이제 할 수 있었고,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이거를 지나가는 점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래. 그럴 때는요, 이렇게 어떤 실수, 임의의 실수배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점이 나오는 거야. 응? 어떻게 알겠니? 점을 구할 때는 이렇게 실수배를 나타내면 돼. 자, 그러면 이거 풀는 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하나만 좀 두 개만 연립하면 되겠죠? 뭐 세 개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두 개만 연립하면 여러분들이 t랑 k를 다 구할 수 있겠지. 문자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바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831번. 네. 자, 뭐 9번이 나왔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 는 2분의 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z 플러스 1. 자, 얘의 방향 벡터는 뭐다? 마이너스 2, 1이다. 뭐 하지만 필요 없죠, 여기서는. 그치? 그런데요, 얘 구가 있어요. 이렇게 구가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교점 두 개를 찾으래. 근데 이건 교점 구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원방에서 풀었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풀었었죠. 근데 이건 구죠, 구. 구는 직선하고 거리 공식이 없습니다. 참고로 평면하고의 거리 공식이 있어요. 자,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하여튼 이 거리 공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다시 직접 t로 해가지고요. 점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점을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2t 플러스 2,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의 임의의 점으로 표현한 다음에 얘를 다시 어떻게 대입을 하면 돼. 어디다 대입해? 9방에다 넣어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2t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다? 6이다. 요렇게 해가지고요. 뭘 찾아요? t 값을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교점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안타깝지만, 자, 이거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막 여기 정과직선 자연에서 피타만 쓰고 싶은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직선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요. 직접 대입해서 찾는 거다. 어때, 알겠죠? 자, 는 t 잡으면 돼. 는 t 점이라는 거는 는 t 잡으면 됩니다. 그럼 833번도 어떻게 하겠어? 한번 어떻게 바로 해봐 그냥. 응? 문제가 그렇게 뭐 상이라 해도 대단한 게 아니네. 833번. 방금 거 그대로 이용해서 식만 한번 잡아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얘기야? XYZ에 대한 요 방향 벡터 표현으로 되는 직선이 있고요. 그죠? 얘를 점으로 잡으려면 임의의 실수배를 잡는 거다. 그래서 t, 2t, 마이너스 t로 표현할 수 있다. 임의의 점을. 이 점이 어디랑 만나는? 9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t제곱, 2t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제곱에서 14가 되는 t를 찾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참고로 t 얼마 나오죠? 모른대. 마이라고 2 나온대. 그래, 좋아. 그래서 뭐 하라고? 점 A, B 선택이 됐고, 그러면 마일, 마이, 2라고 2, 4, 마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뭐랑 하는 거야, 지금? 뭐야? C는 뭐야? 0, 1, 마일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좀 거리를 막 구해봐야겠네? 뭐 직각 나오겠지 뭐. 직각이지 않을까? 아닌가? 이걸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막상 해야 되겠네? 직각일 거야. 그치? 정삼각형이겠지 그러면. 아니 뭐 그거 아니면 뭐 어떻게 볼 건데 이러고. 뭐 해보세요 길이. 구해 해봐. 돼 괜찮아. 해보시고요. 네. 다음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 자 다음 유형. 아까 설명했던 직선끼리 이루어진 가게 크기를 한번 찾아보자. 자 834번.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룬 예각키 구하세요. 아,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는데 어떤 두 점,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AB 만들고 이렇게 해서 CD를 가지고 뭘 만들어? 둘 다 방향 벡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보이는 대로 여기 끼인 세타는 누구끼리? 바로
방향끼리 이루는 세타를 이용해서 찾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뺄까요? 얼마입니까? 2, 1 얘랑 그 다음에 마1, 마4, 뭐 1 이렇게 하나요? 뒤에서 앞에 거 뺐습니다. 앞에서 뒤에 빼도 상관없어요. 네, 아무렇게나 빼세요. 자, 해요. 루트 얼마입니까? 코사인 세타는 크기 4 더하기 1에 루트 1 더하기 16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내적 마2, 마8, 뿔1 해놓고 뭐에? 절대값. 왜? 예각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나오나 근데? 18, 9, 18? 루트 2분의 1 나오나? 9. 루트 2분의 1 나오네. 45도? 그쵸? 4분의 파이. 그럼 여러분 35번도 이제 좀 보이죠? 보이나요? 아까 우리 전편 했던 거를 거꾸로 써놓은 거잖아 지금. 응? 그럼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2분의 x는 3분의 y 플러스 1은 1분의 z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직선. L1이네. L2는 빼서 나누는 거니까 마 3분의 x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 y죠? 마이너스 1분의 y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z 마이너스 2입니다. 아, 이런 얘기네. 자, 오늘 배운 이 방향 벡터를 통한 직선 표현. 나타낼 수 있냐?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끼리 하면 돼? 바로 2, 3, 1과 마 3, 마 1, 2끼리 코사인 크기 내적 절대값 이렇게 하면 된다고. 837번을 한번 해볼까요? 837번? 837번을 한번 해보세요. 자, 혹시 보자마자 좀 바로 했을까요? X축을 방향 벡터에 잡는 거니까 1, 0,0으로 잡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이거 무슨 벡터라냐면 이원 벡터라 했거든요. 이원 벡터. 앞에서 X축에 대한 단위 벡터. 자, 그걸 딱 보자마자 좀 이제 해줘야 돼. 그래서 X축의 방향 벡터는 1, 0, 0이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럼 나머지는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쵸? 답 1 나오죠? 응?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다고? X축에 대한 방향 벡터는 우리가 X축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라는 표현으로 이원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 0,0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끼리 코사인, 얘네끼리 코사인, 얘네끼리 코사인 한 개, x축, y축, z축과 이루는 코사인. 근데 제곱 더하면 얼마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이거는 솔직히 좀 거의 이제 좀 외우다시피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엄청 자주 나오고요. 또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될 값이기도 해요. 네, 다 얼추 된 것 같고요. 하나만 좀 하고 싶까요? 845번. 자,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거나 직선을 구하는 방법. 자, 이거 하나만 좀 하고 오시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적절히 잘 써서 구할 수 있냐. 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지금 한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수선의 발의 좌표만 구해보세요. 자, 이것만 구해보세요. 이것만. 수선의 발 좌표만. 얘만. 수선의 발. H만 한번 구해보세요. 뭐 솔직히 상문제로 하기엔 조금 뭐 또 그러긴 한데 됐나요? 아직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이 표현을 이제 알겠단 말이야. 그지? 방향 벡터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 알겠지? 1, 2고 여기 마이너스 1로 바꿨어요. z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얘의 방향 벡터가 있어. 1, 2, 마 1에. 그래. 근데 지금 수직 관계고요. 근데 지금 점을 찾아보자 했잖아. 그치? 점을 찾아보자고. 근데 아까 직선 표현에서 방향 벡터 말고도 점을 표현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였어요? 임의의 실수 t. 이러면 점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t 플러스 4. 그 다음에 2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일단. 그쵸?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냐로 생각해 보니까요. 아 이게 수선의 발이잖아 나름. 그쵸? 직각이에요. 그리고 얘 방향 벡터 있어요. 그리고 점 두 개 있잖아요. 응? 어때? 알겠어? 뭘 해야 될지 좀 보이니? 바로 이 벡터를 잡아서 둘이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 그걸 하면 되지. 참고로 얘는 벡터가 아니라 점입니다. 점. 따라서 얘네 둘 어떻게 해요? t 플러스 5, 2t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요 벡터와 누구를 내적해? 방금 적은 이 방향 벡터를 내적해서 몇이다? 0이다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t가 나온다 이거지. 요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자, 안 배운 건 없죠? 지금 점 표현하는 거 배웠고요 아까. 그 다음에 방향 벡터 잡는 것도 당연히 지금 해봤고요.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을 구하는 걸요, 이 수직관계, 벡터들에 대한 수직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t 플러스 5, 4t 마이너스 12 플러스 4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맞나? 그래서 9t 마이너스는 9네 그냥? 그죠? t는 1이네? 그래서 수선의 발좌표는 5, 1, 마 1입니다. 근데 뭐 이제 이렇게 구하면 끝나긴 한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했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 했죠? 그치? 근데 이것도요, 우리 아까 방향 벡터 말고 뭐 있었어요? 법선 벡터 있었죠? 그치? 수직관계. 근데 이미 우리가 다 했어. 뭘 다 해? 아니, 얘가 법선 아니야, 그냥? 그냥 이 점 지나가는 거 뭐 아무거나 이렇게 잡으면 되죠. 1에 x 빼기 5. 솔직히 지금 잘 보면 이거를 굳이 구할 필요가 있나? 또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 왜 그런지 알아? 아니 봐봐. 다시 한번 볼게. 아니 이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린 거에 대한 이 벡터를 찾으래. 근데 이 점을 지나가는 얘랑 수직인 벡터 아니야? 그럼 얘가 그냥 법선 벡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미 얘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굳이 필요가 없어 또 생각해보면. 왜냐면 이 점이 있잖아 여기. 여기 말, 5, 0이라는 얘가 있는데 굳이 이 점을 내가 구해야 되나? 아니 이걸 이렇게 하고 수직인 게 있는데? 어때 그런 생각 안 드니? 아닌가? 하여튼 그래요. 법선 벡터가 있고 점을 지나는 게 있대. 이 직선 구하래.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구하나 쟤를 이용해서 구하나 답은 똑같을 겁니다. 똑같겠지? 똑같아. z 플러스 1은 0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지나갔는데 점 하나 선택해도 되잖아. 그래서 똑같이 1에 x 플러스 1에 맞나 근데? 2에 y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에 z 이렇게 맞죠? 마 7에 마 10 마 9 아니 잠깐만 마 7에 마 9 그치? 마 9 맞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문제 지금 엉터리가 된 거야 지금. h를 구하세요라고 해야지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한 건 좀 그렇다고. 이해됐죠 얘들아? 그러니까 의외로 간단하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두 가지 표현을 했다고.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 지금 법선 벡터는 지금 잘 안 썼는데 왜 안 쓰지? 아 내가 그것만 골라서 문제를 풀었구나. 자 하여튼 지나는 점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지나는 점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법선 벡터 있고요. 수직관계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된다고. 알겠죠? 자 쉬었다가요. 뒤에 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